자, 여러분들 잘 쉬고 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및 경매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조문을 읽어봤는데, 이 조문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 교재를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1번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자존매각권을 했고, 1번 민법의 일반 원칙과 상법의 특칙이 적용되는데요. 우리 아까 보았던 67조 1항이 공탁하거나 최고 후에 경매한다. 이렇게 공탁하거나 자, 공탁하거나 최고 후에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공탁 경매권. 어떠한 경우에 거기 가로 보시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때,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을 때, 이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라. 이런 경우. 자, 두 번째,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공탁하거나 경매하거나 최고 없이 경매한다. 최고 없이 경매. 그래서 최고 없이 또는 이제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또는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멸실, 훼손된 염려가 있을 때, 이럴 때 한다. 자, 3조는 경매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경매를 했으면 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 비용 공제 후 공탁을 한다. 이게 바로 왜 물건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공탁하거나 그다음에 최고 후에 경매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민법의 경매권하고 상법의 경매권인데 요거 보시면 요건 보세요. 자, 민법 같은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민법은 공탁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런데 상법은 수령 지체 시 공탁하든가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탁을 하든가 경매. 그런데 민법은 무조건 공탁할 수 없는 경우에만 경매하는 거지,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경매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법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뭐예요? 공탁을 하든 경매를 하든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 말이고, 민법은 법원의 허가 필요 없죠? 필요하죠. 그 다음에 상법은 필요 없습니다. 자, 경매대금에 대해서 반드시 공탁이 되지만 공탁하거나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도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시냐면 요건,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 요 두 가지 비교하십시오. 요건과 법원의 허가 차이점, 요 두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자, 나번에 보시면 공탁권, 경매권. 매도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또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통지하라. 이렇게 했죠? 지체 없이 통지하라. 지체 없이 통지하라. 공탁 대신 매도인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래서 공탁과 경매는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몇 조냐? 67조가 되겠습니다. 67조.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9조를 오겠습니다. 69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및 경매권을 끝났습니다. 뭐 다시 하면 이제 뭐 수령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을 때 공탁 또는 최고, 얘를 어떻게 한다? 선택해서. 얘가 안 됐을 때 얘가 하는 게 아니라 얘 또는 얘 둘 중에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경매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특징이다. 이게 바로 상사매매가 갖는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논점이 매수인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매수인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 자, 이건 좀 또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왔어요. A가 사과 농장을 합니다. B가 위탁 매매 상인입니다. 그래서 사과 50박스를 팔았어요. 그 매도인, 매수인. 그럼 보세요. 이 사과 농장의 A는 상인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이.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웠죠? 예,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당연상인. 당연상인 볼까요? 예. 자기 명의로.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복습하고 여러분 이게 딱 제가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 명의, 자기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냐? 그럴 수 있겠죠. 예. 기본적 상행위. 이 사과 농장 이게 있을까? 이거 없다. 영업성이냐? 아니 사과를 1년에 한 번씩 예, 가을에 이제 예, 수확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죠. 뭐 저장고에 넣는 것도. 그래서 당연상인 아니네. 그럼 의제상인인가? 설비상인인가? 아니죠. 그럼 민사해상인가? 이걸로 이거 회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의제상인도 아니에요. 당연상인도 아니에요. 이 사과 농장은 뭐예요? 목이 뭐예요? 농부지, 농부. 여기 위탁 매매상은 뭐예요? 당연상인이죠. 이 사람은 당연상인. 그럼 뭐가 되냐? 그럼 얘는 뭐예요? 비상인이죠. 비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에서 우리 3조를 보면 우리 상법을 적용하라 했잖아요. 그럼 상사매매가 적용돼야 되는데 상사매매로 오니까 얘는 상인이고 얘는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말했잖아요. 상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요. 만약에 3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상사 매매를 하고 있죠. 3조에 의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럼 매수인은 목적물에 검사와 하자가 있는지를 통지해야 돼요. 이 사과 50박스 중에서 샘플 하나를 딱 자릅니다. 딱 잘라주고 괜찮아요. 개심이 안 썩었어요. 그럼 뭐 다 패스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지 검사해서 통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뭐 사과 같은 거 어떻게 돼요? 50박스를 샀는데 50박스 다 잘라봐요? 그럼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최소한 6개월 이내에 할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얘네들이 그런 것들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상인이어야 되는데 비상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특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게 상인 간의 매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매수인의 검사 또는 하자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의 뭐가 있다? 하자 검사 통지 의무. 자, 의 보세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상인들 간의 매매에 부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지웠네. 계약을 매수인이 갖는 거는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그래서 이제 이게 권리에 대한 하자가 있고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하자를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보통 1년 이상 행사해야 되고, 이거 6개월 동안 행사, 제척기간이죠. 행사를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1년 6개월. 자, 그래서 이 1년 이런 기간은 너무 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 상법에 적용하기에는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해됐습니까? 예,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상인들 간의 이런 매매에는 부적합합니다. 매도인에게 단기간 6개월, 1년 담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 요청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되셨죠? 자, 목적물 가격 등락이 심한 경우, 목적물이 뭐 오르락 내리락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상법 69조 1항에서 지체 없이 검사 즉시 통지 의무를 그래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6개월이나 1년 기다리기 너무 길어서 검사 하자 같은 건 어디 바로바로 봐서, 특별한 경우를 뭐 사가 개심 같은 경우를 빼고도 바로바로 봐서 어떻게 하라? 통지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별표치입니다. 요건, 이 요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제가 지울 때 제 뒷모습을 봐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봤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십시오. 알았죠? 여러분? 자,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인 간의 매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1번 상인 간 매매, 모두 상인이에요. 기본이죠. 여기 사례처럼 사과 농장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럼 이 위탁 매매상이 C라는 상인에게 파는 건 당연히 상산 매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됩니다. 상인 간의 매매고 일단 목적물을 수령해야 된다. 요건 상인 간의 매매이고 이 사람이 당연히 목적물을 수령해야죠. 그래야지 뭐 보고 검사를 하든가,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다고 말을 하지. 목적물을 받지 않고 어떻게 검사를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물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합니다. 현실적 점유 이전이어야 된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점유 이전을 해야 한다. 아셨죠? 네, 현실적으로 점유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령 부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나 수량 부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았죠? 목적물의 하자가.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에요. 민법을 하면.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은 그러한 사정을 몰라야 돼요. 모르고 팔지 알고 팔았던 나쁜 놈이죠. 매도인의 선의. 악이 안 되고. 별다른 특약이 없어야 돼요. 특약이 없다는 말은 아까 뭘 했어요? 지워졌나?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임의 규정이었다. 그래서 별다른 특약이 없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건 상인 간의 매매이고 모두 상인이고 목적물을 수령해야 된다. 이 수령은 매수인에게 인도하는데 현실적 점유 이전이 된다.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수량이 부족해야 된다. 권리의 하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물의 하자야 돼요. 매도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되고 특약이 없어야 된다. 69조는 임의 규정에 다른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요건이 있을 때 바로 매수인은 검사하고 하자가 있을 때 통지해야 된다. 자, 의무의 내용은 뭐냐면 검사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 여기 봐요. 검사하거나 하자에 대해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 검사 의무 보시면 밑줄 칩니다. 지체 없이 별표 칩니다. 지체 없이 별표 1개. 지체 없이 검사를 하고 받자 말자 즉시 발견 불가능한 경우, 얘도 뭐 사과 이런 거 개심 못 보잖아요. 다 잘라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땐 별표 3개. 6개월 내에 발견했다. 6개월이 경과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된다. 여기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 매매인이 이렇게 했어요. 위탁 매매생이 매수인이죠. 6개월 이내 7개월째 7개월이 되면서 이걸 통지했어요. 이게 사과 썩었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얘는 모르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얘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된다. 민법.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세요?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얘가 상인이더라도. 근데 7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통지 의무에 대한 효과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통지 의무가 있는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통지는 구두로 하든가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입증 책임. 여기 통지 의무나 검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냐?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냐? 의무를 부담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부담.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매수인의 검사 통지 하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반 효과를 보시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아니 계약을 위반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없다. 단 민법의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상법에 있는 이제 67조에 대해서 이 요건을 갖추는데 위반했을 때 이럴 때는 그럼 이게 뭐예요?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이게 바로 민법의 담보 책임의 매수인이 갖는 권리다. 적어 놔봐요. 밑줄 쳤죠?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이제 민법상 담보 책임. 민법상 담보 책임. 가로 열고 매수인이 갖는 권리. 자, 민법상 담보 책임. 가로 열고 매수인이 갖는 권리인데 이걸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법상 69조에서 행사할 수 없지만 민법의 580조 하자 담보 책임으로서 행사할 수 있냐? 이거는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고 우리 69조 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목적물에 동그라미 칩니다. 검사, 하자, 통지, 의무. 다 했죠? 예, 의무에 동그라미 쳤죠. 1항 상인 간 매매. 자, 동그라미. 자, 상인 간 매매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1번 치시고 매수인의 목적물을 수령 동그라미 2번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됩니다.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동그라미 치세요.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했죠? 예, 근데 580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매매의 목적물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일 때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발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화의 기준 매도인이 악의인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상인 간의 매매고 목적물을 수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거 무슨 목적물을 수령해야 돼. 그래서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동그라미 잡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69조 1항의 상인 간의 매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하자 또는 수량 부정을 발견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이 양의 매도인은 악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적용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은 선의해야 한다. 악의는 안 돼요. 선의해야 한다. 4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 69조 자체가 임의 규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이렇게 우리끼리 정해봐도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르게 정하면 그 정한 내용대로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얘는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있을 때 우리 매수인의 검사 하자 통지 의무 있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제, 대금 감액,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2페이지에 오시면 매수인의 보관 및 공탁 경매 의무권. 자, 이 경매 의무는 긴급 매각 의무를 합니다. 긴급 매각권이라 했죠? 긴급 매각 의무를 하죠. 그래요? 예. 긴급 매각 의무, 긴급 매각 의무. 얘는 옆에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이렇게 적어놨죠? 예. 자, 매수인이 보관 공탁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보관 공탁의 의무가 있다. 매수인, 이거 보관 공탁하고 있다가 일정한 경우에 급할 때는 경매까지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긴급 매각 의무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상사매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민법의 매매라면 이런 걸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 그래서 이게 특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조문이 67조, 68조, 69조, 70조까지가 이게 중요하고 71조야 뭐 우리가 뭐 그냥 참고하는 조문이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조문이 가장 중요한데 이 4가지 조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많다. 그 부족한 게 많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예, 바로 우리 민법에 있는 매매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지금 우리 상사 매매인데 그냥 상인 간의 매매고 매도인을 보호하고 임의 규정이다. 이 기본 틀을 머리에 확 넣고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예, 부탁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의무를 보겠습니다. 의무. 자, 의 보세요. 아니, 의. 자, 민법에서 목적물 하자 또는 수량 부족 시 매수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를 질 뿐, 민법 우리 548조죠. 시간 경비가 소모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 시 매수인은 목적물의 반환 의무를 져요. 그래서 이제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받던 걸 다 반환하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법 70조에서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도록 해서 멸실 훼손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허가를 얻어 경매해서 자 미치십니다. 자 70조에서는 특별하죠.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 목적물의 보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멸실 훼손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 경매하여 이 경매는 긴급 매각 의무다 했어요. 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 대가를 보관 공탁하고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그 경매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매수인의 보관 공탁 경매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요건 보시면 자, 상인 간의 매매이다. 당연히 상인 간의 매매예요. 네. 상인 간 매매, 이지 매매. 다른 곳에 있는 매매다. 격지 매매다.
우리 아까 봤죠? 대하자간이란 말은 여기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돼요. 잘 돼요. 그럼 뭐요? 대하자간이고, 여기 있더라도 강원도 산골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 안 됩니다. 그럼 격지자예요. 그런 매매예요. 상인간 매매, 격지 매매하고 계약 해제 및 목적물의 상의 및 수량초가 있어야 돼요. 계약을 계약을 해제, 수량초가 등등등. 자, 수량초가 목적물을 상의한단 말은 목적물과 다르다. 그다음에 또 수량도 초과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도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해야 됩니다. 모르고 연락 두절이에요. 알고 숨었다면 나쁜 사람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렇게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게 이해됩니다. 다시 한번 의의를 가보면요. 자, 두 번째 줄. 상법 70조에서 매도인의 비용으로, 또 말해주시고, 매도인의 비용 있죠.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멸실 해소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까지 얻어서 그 경매에서 그 대가를 보관 공탁하도록 해서 지체 없이 이걸 경매해서 매도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매수인의 보관 공탁 의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은 상인간 매매, 격지 매매, 계약, 해제, 목적물 상의 수량초가 있어야 되고 매도인의 선의해야 한다. 내용, 보관 또는 공탁 의무, 경매 의무, 긴급 매각 의무는 2차적 수단이 되겠죠. 먼저는 보관 또는 공탁을 해야 돼요. 효과 보시면 매수인이 보관 경탁 및 경매 의무 위반한 때는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은 매도인의 보세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매수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에요. 이거 안 했다고 나중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좀 건조해가지고 지금 자꾸만 목이 간질간질 거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재채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하고 있습니다. 또 놀랄까봐. 놀라서도 못하겠어. 기분 나빠. 공부 못하겠어. 또 이러실까봐. 자, 70조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하자 70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보관 또는 공탁 의무가 있어요. 자, 1항 69조 경우에 69조는 이제 검사 하자 통지 의무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그럼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을 해제하면 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매도인의 비용으로 비춰주시고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해야 된다. 가져올 때까지. 아주 착실하죠. 그러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급하니까 경매합니다. 이때 경매가 긴급 매각 의무다. 그래서 그 대가를 보관해서 또는 공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둘이에요. 내가 계약을 원리스 해제했는데 이게 또 물건까지 보관하고 공탁하라니까 또 이게 또 썩거나 또 멸실될 수 있으면 어떤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법원에 이걸 어떻게 허가까지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탁까지 경매까지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보더라도 전부 다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을 많이 보호해 주는구나. 신속한 상거래가 뭔지 진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자, 2항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수인이 경매한 때는 지체 없이 매도인의 그 뜻을 다스리니 뭐 해야 돼요? 통지 발송해야 되겠죠. 3항 1항과 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강력시, 시군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격지 매매다 이 말입니다. 같은 데는 빨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격지 멀리 떨어져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격지 매매. 격지 매매란 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격지자, 대하자, 격지자가 좀 다르죠. 대하자는 서로 연락이 되는 거고 격지자는 연락이 안 되는 거. 그러면 격지란 말은 떨어진 곳에서 매매한다. 이게 같은 사망이 격지 매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 매매, 확정기 매매 해제.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받고, 받고. 이봐, 지울 때 칠판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논점, 바로 확정기 매매가 되겠습니다. 민법에 정기행위라고 있어요. 우리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런 거 이제 우리 채무 불이익의 유형이죠. 이런 거 할 때 민법에 정기행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결혼식이에요. 그럼 화환을 이제 선물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이 화환이 도착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도착. 최소한 12시까지는 해야 되겠죠. 근데 오후 3시에 도착했다. 정기행위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기행위. 이랬을 때 이제 이게 3시 왔네요. 체거 후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해제권을 가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제권을 이 주인에게 행사해야지. A라는 화환 주인에게 B가 행사해야지만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당연히 3시에 도착해가지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 얻었더라도, 권리만 얻고 있어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해제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상법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확정기 매매예요. 확정기 매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매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됐어요, 개념이?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기 매매 해제에 대해서 우리 가로 보시면 이행기가 계약의 본질적 요소, 단순한 이행기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확정기 매매가 아닙니다. 아까 뭐 결혼식까지 뭐 확실하게 뭐 보내달라.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빵 굽는 기계 500개를 10시까지 안 오면 안 된다 했을 때, 그렇게 기간이 있을 때 확정기. 자, 그래서 의의 보세요. 상법 68조는 민법 540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기행위, 저 말씀드렸죠. 이렇게 화한 얘기. 이 정기행위에서 당사자 일행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경과한 때 상대방은 채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3시에 왔다. 이럴 때는 알리고 채고 한 후에 해제를 해야 되는데, 상법은 특칙이기 때문에 채고도 안 하고 바로 해제한다는 게 특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법 68조는 상대방을 채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요거 밑줄칩니다. 채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한다. 민법은 채고를 해야 된다. 알았죠? 특칙이다. 요거 기억합니다. 요건 상인간 매매입니다. 요건. 당연히 다 상사 매매이기 때문에 상인 간의 매매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확정기 매매여야 돼요. 뭐 기본이죠. 확정기 매매. 그 다음 무슨 뭐 있을까요? 당사자의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야죠. 확정기 내에 와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건도
가나다. 상인간 매매, 확정기 매매,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자, 그래서 효과 별표치입니다. 68조 충족 시 확정기 매매는 해제된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과 발생한단 말은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바로 그럼 해제 의사표시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요건이 있을 때 얘는 상대방이 최고하지 않고 바로 해제 효과 발생. 바로 해제 효과 발생. 해제 의사표시도 필요 없다. 이게 특징이다. 민법은 최고도 해야 되고 해제 의사표시도 행해져야지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최고도 없고 그냥 이 순간만 이 요건만 갖춰주면 바로 해제 효과 발생한다. 이게 특징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민법의 매매와 상법의 매매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민법은 목적응무를 수령했을 때 민법은 목적물의 검사 의무가 없어요. 우리 아까 상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즉시 해되고 즉시 못하면 6개월 내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1년 내에 하자 발견 시 매도인의 책임을 추궁 가능하지만 얘들은 즉시 하자를 발견해야 된다. 즉시 발견하지 못했을 때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계약 해제 시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목적물의 보관 또는 공탁 의무가 있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럼 확정기 매매는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한다. 의사표시해야 한다. 근데 얘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필요 없다. 바로 최고도 이 확정기 매매 요건만 갖추면 바로 뭐가 된다? 뭐가 돼요? 계약 해제한 것을 본다니까. 이해됐습니까? 예, 좋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조문을 68조로 보겠습니다. 확정기 매매의 해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일시에 또는 일정한 기간, 자, 일정한 일시 기간, 이게 확정기 매매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 상대방은 즉시 이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자, 즉시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을 본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게 특칙이다. 민법에 대한.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보조상 위탁 매매상 위탁 매매상 위탁 매매상 보조상 대리상 중개상 위탁 매매 요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 보면 이제 상호 계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랑 이제 임명종합 그런 얘기를 좀 체크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 오늘 복습 잘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